네, 19대 대선 19일 남았습니다.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이 시간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 대선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그중에서도 재벌 개혁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죠. 네, 분야별 공약들을 분석해보고 재계 각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략하게 분석했습니다. 네, 공약 내용은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했고요. 유세 현장에서 말로서 공약한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했습니다. 먼저 재계에서 민감해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모두 같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회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돈 더 들여서 자회사 지분을 늘려야 하고 위험하니까 비중 줄여라 이런 말인데 자회사가 많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삼성, 롯데, 현대차 그룹 등은 지금보다 상당한 부담이 될 듯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는 이 순환 출자 문제, 이 순환 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면서요? 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3일 언론에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기존의 순환 출자 해소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 선관위에 공개된 최종 10대 공약집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통합 공약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존 순환 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공약집에는 지배구조 관련 공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 후보나 심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재 순환 출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그룹 등 9개 그룹은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재벌 개혁을 천명한 문 후보의 순환 출자 공약이 통합본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 분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짚어보죠. 예, 문재인 후보부터 볼까요? 예. 금산 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는 것과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금산 분리에 대한 통합금융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같은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2금융권 분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보다 더 강화된 공약을 내놓았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가장 시급해지는 곳은 삼성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약 7.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우호주주인데 이 공약대로 시행이 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의결권 지분 이상을 삼성물산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취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하나 등은 많은 그룹들은 금융계열사 분리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너 일가들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이게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좀 짚어보죠. 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 특히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사적 이익 축적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원천 차단과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개인회사 설립 금지 등으로 가장 강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부당 내부 거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 횡포 등에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와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준표 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이들 공약이 실행된다면 현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보다 굉장히 강화된 공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공정위가 굉장히 세지겠네요. 근데 현재는 그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규제 대상을 한번 보면요. 오늘가 지분이 상장사인 경우는 30%, 비상장사인 경우는 20%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200억 혹은 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15% 이상이면 감시 대상이 되고요. 일정에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저희 시오스코에서 지난 2015년에 부당 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이후와 이전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규제 대상 기업들이 내부 거래 금액은 15조 4천억 원에서 6조 5천억으로 무려 8조 9천억, 58% 급감했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부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부분에서 인상 반대,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올린다는 방침이죠? 네,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보다 인상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발단이 된 재단 기부금 같은 준조세급 직업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선별적 법인세 인상을, 유승민 후보는 복지를 위한 세금 신설과 정서를,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사내 유보금의 과세까지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법인세는 분명 20%보다 인상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 이게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다음 정권 때 또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상법 개정안 상정으로 대기업들이 민감해하고 이슈화가 된 주주 행사 및 의결권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함께 지금은 자율적 시행에 맡기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이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재벌 기업들의 의결권에 상당한 제약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그룹들이 공익재단을 통한 우호 지분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모두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자 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우스코어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